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전 세계 인기를 끌면서 종영을 했잖아요.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따뜻해하지 않는 걸까? 나만 하더라도 쇼츠로 여러 가지 리액션들, 해외 반응들 보면서 저렇게 감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보나? 그랬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냥 덤덤하더라고. 그렇게 외국인들이 울고 감동적이고 따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극찬을 하는데 왜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걸까? 아무래도 그 시대를 살아서라고 난 생각을 해. 드라마 속 장면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충섭이가 금명이 버스간에서 잠든 걸 끝까지 기다려주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금명이가 자기 자취방 그 굉장히 좁은 산 꼭대기 있는 방을 향해 걸어 올라갈 때 그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눈도 오고 저기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낭만적으로 그려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저러다가 뒤에서 누가 퍽치기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퍽치기, 아리랑치기 잘 모르시죠? 유럽에서 집시와 난민들이 행하는 수법이 퍽치기나 아리랑치기 같은 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통수를 때려서 훔쳐가거나 아니면 2인 1조로 와서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금전을 훔쳐간다거나 하는 그런 수법이죠. 그 시절 한국이 바로 그런 한국이었거든요. 보면서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매우 그리운 정서와 함께 매우 안 좋은 것이 그에 못지않게 훨씬 많았고 시대적으로는 엄청나게 암울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물론 사람의 온정이라던가 이렇게 정 같은 따뜻한 배품 이런 게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간 안에서 타인의 짐도 받아서 무릎에 들어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도둑놈 소리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정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인간의 탐욕이라던가 욕망이 수면 위로 올라왔었던 여러 순간들이 있었어요. 버스간 안에서는 소매치기가 빈번하고요.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좀도둑이 기승을 부렸고요. 시장에서는 물건을 슬쩍 빼놓고 제값을 받아간다거나 이런 치졸하고 치사한 어두운 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회에 안 좋은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시절은 더 심했다는 거죠. 물론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냐?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일상생활 속에서는 공동체주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게 폭삭소가수다에서 이모님들이라든지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습들, 그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죠. 이러한 공동체주의가 1990년대에 한국은 살아있었고, 당시 일본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이에 관해서는 20년, 30년이 빠릅니다. 1990년도 때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일본 드라마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춘물이라든지 그 양아치물이라든지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저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일본이란 데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삭막하지?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뭐냐면은 로맨스물로 볼게요. 어떤 남자 주인공이 20대 남자 주인공이 방황을 합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가까이 곁에 있던 여자애 그가 연인도 아닌데 신경을 써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나이데쇼 또는 키니 시나이데. 보통 여자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작품 듣고 저 작품 듣고 막 그런 식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개인에게 뭔 상관이냐, 남의 일에 왜 뭔 상관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에는 오성식의 생활영어 있잖아. 거기서 가장 흔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마인드 유어 비즈니스였어요. 네 일이나 신경 써. 간단히 얘기해서 신경 끄라는 얘기죠. 1980년대 때 미국은 이미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제주도 동네 이모님들이 막 이런저런 가족, 개인사 막 같이 섞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네 얘기, 내 얘기 막 하는데 비밀이 없지. 비밀이 없어, 동네에. 내가 보다가 한편으로는 좀, 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공동체, 뭐 주변에, 마을에 어르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랬니 저랬니 하면 과연 요즘 애들이 좋아할까? 폭삭소가수다에서 공동체주의 모습을 그래도 시청자들이 봤다는 거. 특히 어린 시청자들. 난 그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가려진 이면, 과거 시대가 더 나았다는 그 정서는 난 동감 안 한다 이거지. 왜? 우린 살았잖아. 살아봤지. 네가 말한 대로 치졸하고 이건 뭐 인간의 추악한 일면을 거침없이 드러낸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유사윤리적인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폭력의 일상화였던 시대입니다. 야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한국도 9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슬슬 변합니다. 90년대 말쯤 되면은 놀라운 말이 나와. 오지라퍼. 이게 나와. 간단히 얘기해서 왜 내 일에 네가 신경 써?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올 때쯤에 사회적으로 뭐가 무너진 거냐면요. 공동체주의, 공동체적인 유대와 연대가 다 박살난 거예요. 이런 단어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가. 외국인이 나와서 하는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외국인이 자기가 1982년에 한국에 와서 그때를 잘 기억한다, 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다른 외국인이 정말 그 응팔에서 보던 시대 정말 너무 궁금해요. 뭐 가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지금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아.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다들 뭐 삼계탕 먹어야 하는데 저 혼자 뭐 김치찌개 주세요 아니면 저 혼자 육개장 주세요 해도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때는 아니 다 똑같이 먹고 빨리 가야지 왜 너 혼자만 다른 거 시키냐고 눈총 줄 때도 많았어요. 전체주의와 개인주의 간의 조화가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은 개인주의 팽배하니까 또 거꾸로 전체주의를 가면 뭐라고 하죠? 야, 단체로 통일해서 빨리 하자. 그러면 왜? 네가 뭔데 나의 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절에는 공동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영역이 보호가 되지가 않습니다. 막 침범을 당하는 느낌이죠. 공동체적인 유대는 개인의 자유와 익명성이 보장이 잘 안 됩니다. 제주도에서 사는 공동체 생활이 되게 따뜻하게 그려지잖아요. 이게 옛날 말로 하자면 그 집 숟가락, 밥 숟가락이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 와서 그런 공동체 속을 산다고 하면 우리 집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공동체 주민소에 같이 산다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드라마 속에 본 것처럼 내가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보살핌과 관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과연 생각을 할까. 요즘 젊은 세대들, 심지어 노년 세대들도 개인주의의 자유와 익명성을 보장받길 원해.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와 익명성의 보장을 받으려면은 개인은 소외되고 고립되고 단절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야만 개인의 자유와 익명성이 보장돼. 그래 놓고 외롭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외롭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개인의 영역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 그래야 공동체 유대를 할 수 있는, 공동체 유대주의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싹이 틀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긴단 말이야, 여백이. 아까 얘기했던 바처럼 공동체적인 감각이 지금 사라진 현대 사회가 됐기 때문에 고독사라던가 1인 가구라던가 그래서 젊은 층 중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게 많이 증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잖아. 근데 이거 뒤집어서 얘기해서 그러면 공동체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가 조금 더 깊게 서로의 삶 속에 관여를 하면서 좀 챙겨주려고 하면 개인주의에 젖어 있는 현대 젊은 세대들이 뭔데 나의 사적인 공간과 나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들어오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덕분에 요즘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교육, 부동산, 소득 양극화, 젠더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 온갖 차별과 온갖 격차가 이 현대사회에서 그런 외부적인 문제가 결정적인 것처럼 보여.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저마다 개인의 가치관에서 자신의 것을 꽉 쥐고 막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연계될 수 있겠냐고. 그 드라마를 본 댓글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펑펑 울었다, 감동적이고 따뜻했다, 막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그런 얘기 쭉 보다가 결국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그러면 공동체와 가족 구성원의 자신의 삶에 대한 간섭과 사적인 공간 침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싫다며. 그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면 그 공동체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 인간적인 정, 그다음에 포용력, 그다음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감싸 안아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수많은 책들에서
공동체 유대 시민들의 연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총론은 옳아요.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서 사람들 각 개개인들은 내 생활 영역을 침범받기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소외 고립 단절되니까 외로워 미치겠대.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감동받았다고 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댓글을 보면서 이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가 동화 속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청하셨던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느꼈던 그 따뜻함,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인간의 정,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인간답게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하면 되거든요. 물론 요즘 시대가 이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사회가 인간적이길 바란다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본 드라마 속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조금씩 구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